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기 국제결혼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하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자기의 애인 또는 남편과 살기 위해서 한국에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러한 결혼을 한 그러한 사람 또는 자기 애인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사기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기 국제 결혼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 축복을 해드리고 그분들은 잘 살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부 이 사기 국제결혼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약혼자 비자가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혼자 비자.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에 보면 약혼자 비자가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로 들어오면 한 9개월 정도 체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약혼자 비자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 불법 체류로 전락해 버리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근로자로 위장해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또 심지어는 외국인 환자 한국에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또는 종교 비자를 이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또 난민 비자를 통해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관광 비자를 통해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이게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들의 목적이 사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목적이 비자인데, 약혼자 비자를 발행해 가지고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들에게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위반자라든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를 모르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격으로 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외국인 이 불법 체류 문제, 또 특히나 저출산 상황에서 사기 국제 결혼 문제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 그 가족하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거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중앙일보 보면은 한국 오는데 1,100만원, 베트남 청년 불법 체류 검은 유혹.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데 이렇게 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 시장처럼 유학 갈 때도 뒷돈이 막 오가고, 그리고 그 돈을 심지어는 영사들이 돈을 받고 비자를 발행해 주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터졌죠. 그래서 근로자 또는 의료, 관광 이럴 때도 보면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돈을 가지고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검은 돈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한국 거주 베트남인 35%가 불법 체류다라는 거예요. 약혼자 비자 해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약혼자 비자로 초청을 해줬다, 이탈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미 한국에서 국적을 받은 그런 결혼 이주 여성이 오빠라든지 언니 또는 친척들 초청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탈해 버리는 사례들. 그러니까 한국행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불법 체류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월 평균 215만원 벌어. 이 돈이 목적이고 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한테
약혼자 비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유학생의 18%가 불법체류 유학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뭐 미국 유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이거를 조사해봐야 돼. 나라별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를 하는가, 이 퍼센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전체 유학생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유학생들이 뭐 일본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 안 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안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고, 4년 만에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365%가 올라갔다. 이거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국제결혼 피해 남성 속출하는데 이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황들, 그래서 이 약혼자 비자, 그래서 미국의 약혼자 비자를 해결책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결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전에 도망가죠. 이미 사기 국제결혼을 하는 자들의 목적은 한국에 가는 건데, 한국에 오면은 완전히 그들의 연결망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내 남성 피해자 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거를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격말이 어떻게 국제결혼 장애물 된 한국어 시험. 이 한국어 시험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남성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 그러면 한국 남성도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되고 베트남 여성도 한국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국제결혼 자체가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은 1년 사귀고 나서 결혼을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서로 언어를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오가면서 서로 계속 사귀면서 집안도 방문하면서 신뢰가 생겼을 때 그때 결혼해라. 국제결혼이 나쁜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결혼하는 이런 문제들, 아주 그냥 단기 석성으로 그냥 결혼해서 뭐 6.5일밖에 안 걸린다,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러한 석성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요즘에는 SNS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서로 교제 시간 없이 결혼한다는 거. 한국인들끼리도 교제 없이 결혼합니까? 뭐 한 일주일 만에 결혼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혼은 안 된다. 매매혼은 안 되고 충분히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게 자꾸 사회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국제 결혼 피해자 또 상담, 뭐 이 인력을 배치하고 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시골 총각 결혼 보내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결혼을 국제 결혼을 할 시에는 최대한 1년 동안 교제 기간을 가져라.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나. 그러니까 서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가족 방문도 하면서 충분한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혼 진정성 의심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약혼자 비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는 9개월 동안 미국이나 호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환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기 국제 결혼, 뭐 외국인 유학생들도 가짜 유학 와가지고 이탈하는 판국에 이 국제 결혼을 약혼자 비자를 발행해 준다면 많은 남자들이 이 약혼자를 초청하게 되고 그들이 불법 체류하게 돼서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저출산의 대안을 외국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부도, 그리고 또 이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그 속에서 사기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 예방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결혼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면 안 된다. 충분히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충분하게 교제를 한 다음에 해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이런 상담을 해줬는데 1년 동안 계속 그 베트남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도 방문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근데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핸드폰 사달라, 오토바이 사달라, 뭐 차 사달라, 이런 요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반지를 거의 100만원 돈 되는 반지를 사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핸드폰에 오토바이에 또 비행기표에 다른 나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의 이 교제가 위험한 거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을 이용한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감정을 이용한 사기.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기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비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영사들이 비자 장사하고 또 한국의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하는 거, 또 행정사들이 법무부 출신, 또 이 외교부 출신 행정사들이 정관, 현관, 유착, 비리해가지고 비자 장사하게 되면 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